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원래 앞에 정면 카메라하고 측면 카메라에서 제 모습하고 강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실은 더 이렇게 전달이 잘 되는데, 그런데 이 측면 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은 중간에 강의하다가 이게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다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측면 카메라는 쓰지 않고, 자, 제가 강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자막에 있는 그것을 이제 색깔만 이제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불편한 데가 있어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제 제 모습은 안 보이죠. 예, 측면 카메라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하기 전에 한번 작동을 시켜봤는데 또 작동이 안 되네요. 예. 나중에 한번 제 아들이 한번 오면은 부탁을 해서 한번 그래도 측면 카메라를 가 있어야지 이렇게 강의할 때 뭐를 이렇게 요렇게 표시를 하는 거를 이렇게 뭐랄까 동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조금 충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같은 게 우리가 상한론 조문을 하다 보면은 저도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이거는 거의 상한론 조문 가운데서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거의 인류에 해당되는 글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 조문이에요. 마왕탕 조문. 예.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글을 읽으면서 글 쓴 사람은 자기의 의사를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예. 서로 의사 전달하는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현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한론 조문은 어떻게 보면 어설픈 조문이에요. 글이에요. 예. 근데 글 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나는 내 방식에 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상에 마왕탕이 맞느냐 틀리냐는 제가 그랬죠. 두 번째 문제라고. 예. 이와 같은 증상에 마왕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옛날 사람들의 우리가 의식을 배우는 게 일단 우선적인 문제라고. 그 뒤에 자기의 의견을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옛날 사람이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태양병에 두통 발열하며,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경우 감기 초기 증상이 있죠. 그리고 온몸이 허리까지 쑤시고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 요통이라는 단어하고 통증이라는 단어를 썼죠. 계시탕에서는 요통이라는 말까지는 안 했죠. 신동 이렇게, 신동 정도 또는 신동통 이렇게 쓰죠. 예. 그러니까 신동보다는 신동통이 더 심한 거죠. 그러면 왜 이 증상은 계시탕보다 더 심할 거예요? 이거는 비슷하죠. 여기서 골절까지 다 아프다고 그래요. 뼈마디가 정말로 다 아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은 요즘 말로 해서도 혈액순환이 일정하게 다 똑같이 흘러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골절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신동, 요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골절도 들어가지만은 이렇게 골절까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은 이 관절 부위에서 운행의 속도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일반적인 데보다 기혈이라고 하죠. 기혈의 순환이 골절, 관절 부위에 이르게 되면은 더 침체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는
내 몸이 정상적일 때는 관절 부위에 이상이 생기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병증, 외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상도 마찬가지죠. 병증이 심해졌을 때 우리 몸 관절 부위에서는 기혈의 순환이 일반적인 그 조직보다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착이 더 심하다는 거죠. 관절 부위가. 예. 저는 그렇게 이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서 오픈한다. 예. 그런데 이게 글의 핵심입니다. 무한이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호흡곤란이 있다. 이럴 때는 마음탕으로 치료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의 정황, 우리 인체가 땀을 흘리지 않게 되면은, 자, 땀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치료가 어떻게 해야 되죠? 땀을 흘리게 하라는 뜻이죠. 예. 알고 보면 이 모든 증상은 땀을 흘리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태양경이고 무슨 뭐 다른 경, 예.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계지탕에서 항배강통 같은 거, 예, 항배강 뭐 그럴 땐 태양의 경락이 어디로 뭐 흐르고 모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어떠한 그 주석서라도 그와 같은 얘기를 안 쓴 주석서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 일부 고방가들만 그런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현대 내려오는 중국 주석서가들도 거의 경락서를 이용을 합니다. 예. 의정건강 같은 거 제가 쭉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참 내용은 좋은데 그 기본 골격을 이루는 해석은 뭐냐면은 경락설이에요. 그리고 경과 부, 태양경, 태양부병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또는 소양경, 소양부병, 양명경, 양명부병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예.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처음 그 중풍 조문에서 얘기했죠. 예. 자, 그리고 그 제가 3년 전에 주석 다른 거를 그대로 썼습니다. 이거는. 예. 그때도 제가 이건 내가 쓴 글이지만 비교적 제 의사를 잘 표현했다. 예. 자, 제 글의 특성은 뭐냐면은 그냥 뭐 나쁜 증상에 따라서 이거는 이래서 아프고 이런 이래서 아프고 그것은 이제 기존의 해석 방법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글 전체의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글을 읽다가 놓치기 쉬운 것들 그것을 이제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요즘에 말로 하면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꾸미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용 가운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이 조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 저는 그런 걸 되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자, 중경이 제시한 증상과 처방. 예. 제가 잘 쓰죠. 이 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불과 구구. 야, 그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뭐 자기 잘다. 얼마 안 된다 이랬어요. 구구라는 것은 구구하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이 조문 보면은. 그래서 한번 보면은 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무슨 깊은 뜻이 없습니다. 예. 마치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 다음에 평보 방저로돼. 이게 주자가 한 말이에요. 주자가 논어를 읽고서 공자의 글을 논어를 보고 마치 평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게 이렇게 펼쳐놨다 이 소리예요. 방적, 툭 던져놨다. 공자는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저놈은 저러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툭툭 던져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글을 읽다 보면 그래.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후세방과 같이 뭘 이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증상이니까. 이 조문 보세요, 여러분. 자, 태양병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의 어떠한 명분으로 시작했지 이건 모두 다 증상이에요. 증상. 그래서 이 글이 상한론의 정문 가운데서 우리가 익숙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글이죠. 자, 얼마 안 되잖아요. 불과 99. 그래서 그런데
이게 툭툭 던져놓은 증상 같아요. 그런데 옛날서부터 칭찬합니다. 아, 청고의 묘문. 여러분 이 글 보고 청고의 묘문이라고 느낍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런 글 가지고 청고의 묘문이라고 했습니까?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묘문이라고 그러고,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글을 잘못 봤다는 거죠. 예. 이거는 옛날 사람이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고방 가던 중국의 상한론 같은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다. 예. 그 다음에도 제가 잘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아마 지겨울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만, 그 병세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 갈지자 두 개를 썼다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는 주격조사, 앞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건 초속격조사를 해요. 나타나는 것의 증상을 직술지, 또 여러분, 저희가 쓰는 용어입니다, 제가. 바로 기술하고 이 이외의 것은 여기에다가 하나도 더하지 않았다. 이건 제가 제 글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병세에 따라서 일련에 나타나는 증상들, 이게 우리가 보통 증후라고 그러죠. 반드시 이 병세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증상은 어떠한 병세에 따라서 일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출지증이 뭐죠? 이게 바로 여러분 견증이죠. 견증. 견증이 뭐냐? 뭐를 가지고 견증이라고 하느냐? 병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 바로 기술했다. 직술. 이 이외에는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았다. 원래 이게 정문입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 보면 후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석서를 붙입니다. 표리라든가 한열이라든가 허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후세 사람이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첨부한 글들이에요. 그게 바로 주석이에요. 주해고. 저도 이런 글 쓰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 글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상한론을 볼 때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른바 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인용했을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죠. 우리가 쓰는 병의의 개념은 뭐죠? 표리, 반표별리 또는 내외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병이에요. 상한론을 보면 조문에 나오잖아요. 병제표, 병제리 이런 거. 자, 병성, 한열, 허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열이죠. 특히. 한열, 병도. 우리 인체 내에 어떠한 그 외감이나 내상에 의해서 축적되어지는 비생리적인 물질들이죠. 대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설돼야 할 물이죠. 피하에 땀이 성성되면 그것도 배설돼야 될 물이죠. 담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병독에 해당되죠. 그러한 증상들이 알고 보면은 질질구비, 질서정연하게 구비되었기 때문에 치법은 전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 증상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그 증상을 통해 가지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통, 발열, 신동, 요통, 골절동통, 무한히 천자는 어떠한 이유로서 나타나는가? 이게 궁금하죠. 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거는 여러분 전부 다 병의 증상이죠. 자, 여기서도 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성질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병세면서 병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한. 그리고 재밌는 거, 호흡곤란. 이것은 보통 우리가 호흡곤란 하면은
외감으로 증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죠. 천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종류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무한이라고 하는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에 이 이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에 현토를 많이 붙인다면 무한하되, 무한하야, 이렇게 무한하야가 좋습니다. 때문에, 뭐뭐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천이 발생되어졌다, 이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는 어떻게 보면 무한뿐만 아니라 이거 전체를 이와 같은 조건이 있음으로써 천식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발안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천식을 고치기 위해서는 발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이출로 이와 같은 증상이 어떠한 연유로서 발생이 되었는가? 예, 요즘 말로 하면 병리 개념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도 궁금했어요. 예. 자, 바로 그 다음 세 기유이 무한이다. 답을 쓴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느냐? 딱 한마디. 땀을 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중경의 미을. 이것도 여러분 제가 많이 쓰는 용어죠. 중경의 깊은 뜻은 전적으로 여기에 있다. 진제차. 저도 이 표현 되게 좋아합니다. 진제차. 전적으로 여기에 있다. 왜? 어디? 무한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피하에 땀이 정체되어서 우리 몸이 이런 같은 쑤시고 저리고 아프면서 두통하고 발열된다는 거예요. 예. 자,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결국 표열이 외부로 흘러나지 않기 때문에 발월이라고 그랬죠. 예.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조문에 있다 보면은 요런 어를 씁니다. 예. 제가 그랬죠. 주석이라든가 어떤 걸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중경서에 나와 있는 용어를 설령 그것이 조금 그 중경의 글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석에 해당되는 글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표열이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불월 어회 이렇게 어회 이런 거는 생략된 거예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 병은 항상 움직이게 마련이죠.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흉부로 압박합니다. 바로. 그래서 천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상한 전생집에 보면은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흉만이라는 게 있죠. 흉만. 태양병의 하지 후에 맥촉, 흉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기상충이다. 이 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가 상충하면서 나타내는 증상이고 기가 상충하면서 흉만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표병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거는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외감에 노출이 되면은 흉부부터 병증이 흉부, 그 다음에 위, 복만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중경서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술해 놨더라고요. 네. 자, 흉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압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피부의 외감에 의해서 기가 울결되면은 바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계지탕이나 마황탕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병근이라고 표현하죠. 병근. 예. 자, 어떤 천식이 있는데 이 천식은 병근에 따라서 약 쓰는 방법이 다른 거죠. 예. 자, 무릇.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변형해서 쓴 거래요. 대체로, 이게 대체로 병증이 서로 원인이 되어서 연계되는 것은 제가 썼죠, 이거. 우리 병증은 보통 징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원인 관계가 되어 있다. 상관성이 있다. 그것은 병세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증후의 개념이에요. 증후의 개념. 상한론은 어떤 책이냐? 증후론이죠. 육경 변증에 의한 게 아니라 증후예요. 일단 그 증후를 분류해 놓은 거죠.
증후도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예. 특별히 땀이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뭐냐? 병세. 중경이 처방을 세우는 것도 또한 이 때문이다. 이 병세에서 세운다는 거예요, 항상.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주어진 조건에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먼저. 여기에 여러분, 뭐 어려운 학설 집어넣으면요, 더 헷갈리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다가 뭐 경락설 갖다 붙여보세요, 여러분. 예. 태양의 경락이 어떻게 허리로 지나가고 또 머리로 뻗쳐서 올라가고,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양경은 주표하고, 표를 주관하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도 했지만 양명경은 또는 소양경은 우리 인체 피부에서 흐르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흐르죠. 그런데 외감의 어떤 그 중풍이라든가 한사가 왜 태양으로만 들어갑니까? 양명, 소양경은 안 들어가고. 그게 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태양병이라고 하는 그 태양의 명분에 빠졌기 때문에 경락학설이 들어오고, 나중에 장부론까지 막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경락학설을 이용한 글은 아무리 그런 개연성이 있더라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나 초기에 이것도 가설이죠. 상한론도 가설.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가설이지만 이것은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예. 막 열이 나니까 양방은 열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 열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더 어떻게 보면 이 수법은 더 놀라운 점이 있죠. 자, 열이 났다. 열 때문에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열이 어디에 있느냐? 표유에 있느냐? 반표발리에 있느냐? 이에 있느냐? 여러분 대변을 예를 들어서 대승기탕이 무슨 약이냐? 대변 푸는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 대변을 푸는 약이죠. 마왕탕은 땀을 푸는 게 맞습니다. 왜? 병이 표유에 있으니까. 땀을 흘림으로써 해열을 시키는 거예요. 소시오탕 같은 경우는 반표발리에 병사가 끼어들어가면은 땀을 흘리거나 대변을 통해서 그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방식을 우리가 굳이 한약적이 아니라 논리로 보면요, 더 멋있는 말이죠. 결국은 땀을 흘리게 한다는 건 뭐죠? 해열을 시키는 거죠. 그 서로 간의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마왕탕으로 발환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마왕탕으로 발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을 살피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살핀다는 말인가.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색깔을 파란 것, 여러분, 꼭 여기에만 주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경은 제가 이것도 좋아하는 말이죠. 항상 조짐에서 살폈다.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은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조짐. 땀을 흘리지 않는 게 바로 조짐이죠. 그리고 본원에서 처방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경의 글은 쉬우면서 간략한 거다. 본원에서 얻었기 때문에 핵심을, 키포인트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글에서 간략애교 또는 이간애교를 하는데 간략애교로 그냥 나중에 수정했습니다. 간략하면서 요체를 쥐고 있다. 이게 우리가 중경서를 읽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상한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논어라든가 특히 공자가 그리고 중용에서 그런 말이 나왔고 서전 이런 데를 읽어보면요. 전적으로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데 관통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게 사고방식이에요. 찰조짐, 득본원. 그래서 이간하다. 이간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서전의 문체입니다. 서전. 그리고
춘추의 문체예요. 춘추. 주역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주역. 왜냐하면 이간이란 말이 주역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 고반가들 써놓은 책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이간이에요. 쉬우면서 간결하다. 반대되는 게 뭐죠? 난해하면서 복잡한 거죠. 난해하면서 복잡한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고전의 정신. 그리고 쉽고 간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쉽냐? 간결하냐? 조짐에서 얻어서 그래요.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난 현상에서가 아니라 이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그 최초의 어떤 그런 모습, 조그마한 실마리, 단서, 거기에서 잘 살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묘문이 된 이유는 우리가 청고의 묘문이라고 이렇게 칭찬한 이유는 알고 보면 여기에 있는 거다. 그리고 다른 데 있는 게, 다른 데는 뭐죠? 난해하고 번잡한 거죠. 저 주예가들 수많은 주석서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어떠한가? 얼마나 기기묘묘하고 난해합니까? 경락학설 막 붙이고 뭐 알기도 어려운 막 용어 막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정말 뭐랄까 극복을 못하니까 그냥 압박받고 압도되어 가지고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공부 아주 그냥 많이 하죠. 근데 못 벗어납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면 뭐라 그러면은 태양 경병이네, 방광 부병이네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원인 제공은 상한농 원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그러나 상한농 원문이라고 하는 것도 전수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의 손을 탔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초기 상한론을 전수받았던 사람들도. 왜?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 태양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태양은 그냥 하나의 부호, 기호, 분류하는 상징적인 명칭이죠. 물론 태양을 대표라고 표의에 나타나는 증상을 대표한다.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경락이라고 규정 지었을 때, 방광이라고 하고 규정 지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학설들은 위로는 중경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고 아래로는 구세 사람들을 오류에 빠뜨리게 한 거다. 그러니까 중경서의 본질을 혼란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아 틀려 태양 경병 방광 부병이. 자, 앞에서 쓴 말입니다. 또 모든 대체로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세로부터 일어난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병세로부터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세우는 그 방향도 병기로 근거해서 세워야 된다. 병기나 병세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냐 아니냐. 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랬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 병증이 발생되어지는 것, 그 기틀 거기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후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중경서를 읽으면은 중경서를 읽는 사람이 여기에 착안하면은 눈을 갖다 딱 대면은 착안한다 지금도 그러죠. 가히 그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해석 간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땀을 흘리느냐 안 흘리냐는 걸 왜 굳이 그냥 중경서에 보면은 그것을 초기에 계속해서 쓰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병세고 그것이 병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처방을 세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해요. 너무 여러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한번 우리가 강의 다 끝나고 한 4개월 되면 강의가 끝날 것 같거든요. 저 이한영 씨 뭐 얘기 뭐 들으면 뻔하네. 맞습니다. 뻔해야 돼요. 뻔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게 현상이에요, 현상. 알고 보면. 자, 이것도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뭐 멋있게 학술적으로 쓴 것뿐입니다. 제가 평론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마왕탕에 대한 해석은 다 끝났어요. 다만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느냐. 자, 중경의 증상은 비록 쉽고 간단하나 이제 말을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중경의 증상은 여러분 귀에 아주 진짜 못이 배기도록 들었잖아요. 쉽고 간단하다. 여러분 이거 쉽고 간단한 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반대적으로는 난해하고 복잡한 현상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 왜냐하면 여러분 어떠한 현상은 중경이 본 현상이지 우리가 본 현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모릅니다. 볼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경서를 왜 배우느냐? 중경이 눈을 통해서 우리도 처음에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현상을 못 봅니다. 중경의 눈을 통해서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경의 글을 자꾸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을 우리가 보라 그러면요, 뭐를 기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쓴 것도 결코 고민 많이 하고 썼다는 거. 마치 자기가 보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못 봅니다. 현상은. 그와 같은 중경만큼 인식이 현상에 대한 인식, 판단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은요 못 봐요. 눈뜬 장님입니다. 현상은.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많이 읽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글을 다 외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플라톤을 공부한다. 그럼 플라톤 책 다 외워야 돼요. 그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그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인신총유하면 이거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이 신지하고 총리 장지면 천하지 능사 필요입니다. 인신 땡기고 늘려서 총유 비슷한 유에 접촉하게 되면 화거무해. 멋있는 말이죠. 화거무해. 밖이 없는 데까지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경의 증상과 처방은 핵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체득해야지만이 수많은 병증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좀 고상하게 쓴 말이죠. 인신총유하고 화거무해.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만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고전에 있는 데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런 거 많이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인신총유라고 하는 거는. 이에 마왕탕으로 풍한 객형,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발열하면서 무한의 그 시작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단지, 요게 있잖아요. 단지. 외감에 노출되어서 발열하고 땀이 흘리지 않는 그와 같은 경우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경서를 잘 읽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빙상에 아주 요만큼만 보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총유하고 확고무해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체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적용했을 때 그 사람의 보편적이에요. 이것은 피부의 기육이 비후하고 두텁고 주리가 빽빽한 거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감에 관계없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경우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병증이 유발되어 가지고 여기서 제가 일부러 쓰질 않았는데 상안이든 외감에 관계없이 어떠한 병증이 유발이 되게 되면 이런 소리예요. 우리 인체는 일단은 여러분 기가 울결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저는 이 말 참 좋아해요. 기가 울결된다.
기가 울결된다 또는 피하에 땀이 맺혀진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체의 공규, 개합이 그러니까 모공이죠. 대표적으로 피부의 호흡 기능이 그 조절 기능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피하에 땀이 형성되어 가지고 바깥으로 외열하지 못한다. 아까 제가 썼었죠. 부득 외열, 바깥으로 배출하지 못한다. 문법적으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월외 이렇게 쓰죠. 근데 그렇게 안 씁니다, 보통. 조문에도 보면 부득 외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독이, 자, 여기에서도 보세요. 표의 이후에 더욱더 성하면 성할수록, 이 미자가 들어가면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이런 소리예요. 표 위에 그 울결이 피하에 땀이 맺혀진 게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도 결국은 병독이죠. 심하면 심할수록 그 병세는 더욱더 이위로 압박을 한다. 바깥으로 배출하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면은 반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체의 구조고 자연의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풍선 효과예요. 이런 말들이. 여기서 배우는 게 우리 인체 내에 압력 관계, 압력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압력 관계가 훼손이 되어버리죠. 땀을 흘리지 않는 게 가장 크게 우리 몸 인체가 가지고 있는 상호 균형.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조금 저거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압력 관계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에 표리와 상하 간의 표리와 인체의 어떤 균형에 이루고 있던 압력 관계가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병증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여러분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도 비판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글을 쓰고 제가 정말 쓰고 싶었던 글을 정말 멋지게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글을 보세요. 한번 우리가 사서 주석을 봤죠. 표리간 이렇게 세 글자죠. 상하제 이것도 세 글자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균형지압 요 뒤에 가면 잡병지증 뭐뭐하고 이렇게 글자가 네 글자. 불균이라고 썼죠. 여기 병출 두 자로 써 있죠. 여기 네 자, 두 자, 네 자, 두 자. 이렇게 대꾸로 써야지 글이 폼이 나고 읽는 사람이 쉽게 읽습니다. 그래서 발출하는 증상과, 여기도 네 글자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자는 한문은 고문에서 네 글자로 보통 씁니다. 잠복의 병태가, 자, 발출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병증과 잠복해 있는 병이 어찌 천가지 만가지 뿐이겠는가.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증상은 또 우리 몸의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어떠한 표리와 상하 사이에 딱 맞물려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여러분 외감에 의해서, 중풍이나 상한에 의해서 이게 깨지게 됩니다. 바로 땀을 많이 흘려도 깨지고, 땀을 너무 안 흘려도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잡병들이 아울러 나타난다. 병출 또는 봉출이라고 합니다. 벌떼 몰려듯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잡병이라는 말 쓴 거예요. 백병이라고 써도 됩니다. 어떨 때는 제가 똑같은 말을 쓰지 않고 백병이라고 씁니다. 백병이라고 하는 모든 병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할 때 외감과 내상이 서로 어떠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다. 서로 간에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 맨 뒤에 보면 군자는 그래서 내외의 도를 합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외의 도를.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속에는 수많은 어떤 잡다한 병증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외가 서로 내외의 도가 합쳐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감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표병은 표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병에 병근이 표위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잡병이 우리 몸에서 발생되어진다는 거.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표현한 대로
인신총유 해가지고, 예. 여기 썼죠, 제가. 인신총유 해가지고 확허무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예. 예. 비록 그러나, 자, 중경이 잡색한 병증이 돼 있어서 요 색자 여러분 지금은 이해 조금, 예, 이거 딱 요 말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인용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글을 조금 많이 본 사람들은, 고전을 공부한 사람들은. 예. 제가 그냥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주역에 공부를 하면 이 색자가 나옵니다. 이 색자는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여러분. 예. 해석이, 예. 정희천 선생하고 그 이전의 학자들하고 주제하고 틀리거든요. 이것은 혼란스럽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는 혼란스럽다. 그전 사람은 깊다. 어떠한 현상이 굉장히 지극해서 알기가 어렵다 그러고, 주자는 그게 아니라 혼란스럽다 이런 거죠. 이 현상이 혼란스럽다. 예. 잡다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와 같은 병증에 대해서 중경이 이와 같이 혼란스럽고 잡다하게 막 뒤섞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외감도 알고 보면 그 속에 내상이 그 사람의 체질적인 성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노출되는 거예요. 예. 그 잡색한 병증에 대해서 그 치법은 과연 어떠했는가. 예. 참, 마음 딱 하나로 발안했을 따릅니다. 얼마나 중경이 처방을 보면 멋있습니까? 이 수많은 잡다한 병증에 딱 하나 던져놓은 게 망탕이에요. 예. 파왕계지 감초 행위 딱. 예. 아, 멋있지 않습니까? 발안에, 자, 땀을 우리가 발안을 시켰어요. 그러면 표증이 이에 풀리면, 그래서 현토에 하면, 정말 그렇게 했더니 표증이 이에 풀렸다. 일체의 공규의 압력 관계가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일신의 전기의 그 움직임이, 순환운이 회복되어진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그 일체 공규, 일신 전기 이렇게 글자 딱 배열에 맞춰 놓은 거죠, 제가. 예. 제가 주석 그 사서삼경의 주석이라든가 옛날 사람의 글 쓰는 거를 약간, 예, 흉내낸 겁니다. 이게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균형 감각이라든가 딱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예. 하완호 백병 작증이요. 무수한 잡병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오장이 불화한 것을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 발안의 의도가 참으로 크다. 예. 한편에 그냥 수필입니다. 그냥. 예, 수필. 병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주석도 되지만 제가 그냥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수필로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글쓰기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글들이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예. 제가 중경서 독법 그 상권이죠. 거기에 이런 글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자세히 보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해서 마왕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는 이 마왕탕 조문을 보면은 물론 다른 거 갈근탕 조문이라든가 계지탕 일부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로 명문이에요. 제가 그 대총경절이 옛날에 저는 공부를 전혀 안 하니까 주위에서 한영아 너 이 책 좀 봐라 이렇게 많이 소개시켜 줬습니다. 특히 이제 상한론에서 우리 동기의 권순정 선생이 상한론 분야에서 사실은 대가입니다. 근데 해석하는 방법이 저하고 틀려요. 예. 근데 저한테 뭐를 얘기해 줬냐면은 저기 권 선생 상한론을 그러면 보려면 뭐를 봐야 돼? 그랬더니 해석된 거 일본 고반가의 대총경정 선생이 쓴 상한론 해설인가요? 예. 그 책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약사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상한론 공부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최인희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그 상한론 역전집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그거를 풀이를 해 놓은 거죠. 예. 그리고 권 선생이 썼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상한론에 대해서 글 쓴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러는데 거기를 권 선생이 그래도
소개시켜 준 책이니까 권 선생이 저한테 세 권을 소개시켜서요. 가온백의 상한내소집하고 그리고 그 황한의학, 그리고 나중에 그 대충경전의 상한 그 해설, 그걸 보니까 첫 글자를 딱 보니까 서문에 이렇게 보니까 일본 고반가가 글만을 썼더라고요. 그 상한노는 유가의 노노맹자와 같은 책이다.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왜 그거를 말 썼는지. 그때 당시 제가 노노맹자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거 뭐야? 왜 이런 말을 썼지?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어떠한 일본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은 너무 대단한 말을 썼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 뒷글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앞에 부분만 뭐라 그랬냐면 하늘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나서 글자로 쓰여진 글 가운데 이와 같은 묘문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청고모음이라는 말을 거기서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헤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뭐 음양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만 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온 말이 이간이라는 거, 쉽고 간결하다. 일본 고반가들이 계속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런 말이 왜 나왔지? 그런 거예요. 이간이라는 말. 이간이라는 말을 쓰더라. 쉽고 간결하다. 나중에 개사편을 읽어보니까 이게 떡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고반가도 다 춘추와 주역을 읽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특히 기릭동동은 주역도 읽었지만은 춘추 자전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황한의학도 춘추에 나오는 유명한 말들을 씁니다. 신의 유증이라는 거. 신뢰하고 신뢰스럽고 증거가 있다는 말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대로 썼어요. 인용해서. 그것을 보고 제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철칙이다 하는 거. 신의 유증. 믿었고 군자의 말은 믿어서 증거가 있다.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해설을 쓴 것은 거의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만 완벽하게 이것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뢰성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글을 써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면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여러분 혼란을 겪게 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령에서 그런 말 나왔잖아요. 무신이면 불립이라고. 신뢰가 없으면 사람은 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대의 상문론 주석가들, 가온백의 어떤 상한내소비라 좋은 걸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기본적인 것도 믿덥지 못하는 용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황한의학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사람들은 증거 없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쓴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000년 전 사람이 신의 유증이란 말을 썼어요. 소인의 말은 참남에서 현상과 너무 과장돼가지고 증거가 없다 그랬어요. 참이 무증 반대. 군자는 말은 믿어서 증거가 있고 소인들의 말은 참남에서 증거가 없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나라가 무너면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형성되면서 중국의 소위 말해서 정치 세계가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는 나라는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망했다 다시 흥하기도 하고 그러죠. 왕조가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점으로 해놔가지고 장준경 선생이 살았던 그 시대를 기점으로 소위 말해서 중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실사구시, 실증주의의 방식이 현학적으로 변해갔다는 거. 거기에 불교와 도교가 한몫을 했다는 거. 신선사상이라든가. 그래서 신농 본초경을 보면요. 죄다 쓰여지는 용어가 뭐냐면 신선사상이에요. 경신연녀, 몸이 가버지고 목숨을 연명한다. 그것은 전부 다 도가 계열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이 그렇게 또 발전한 것도 있어요. 몸이 가벼워진다. 이것은 여러분 고대 사람이 쓴 용어가 아니에요. 도교 계열에서 신선 사상에 의해 가지고 쓰여진 용어라는 거예요. 처방 보세요.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돼요. 오장육부에 좋다. 그래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마왕은 주증이 뭐냐? 천식입니다. 마왕은 주증이 천식이에요. 발안이 아닙니다. 천식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조금 생각의 이 해석, 생각을 넓히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처방을 바꾸는 거지. 제가 마황탕을 써라. 땀이 안 나오는데 마황탕 써라. 못 씁니다. 못 써요. 무섭기도 하고. 자, 오늘 강의는 그 상한론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갈근 계지탕, 갈근탕, 마황탕 조문도 너무 좋고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문, 원문을 깊이 읽어보고 반복해서 보고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 땀이 흘리지 않는다는 게 인체 어떤 게 무한에 대해서 여러분 현대 생리학으로 여러분 이거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쪽으로 밝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았을 때, 땀을 흘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틀린 말일 수가 있는데 맞는 말일 수가 틀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됩니다. 이거 위험한 말인데 제가 이것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위축되었을 때 발안을 시키면은 신장의 그 기능이 다소 편안하게 회복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또 약물의 어떤 독성에 의해 가지고서 또 신장 기능을 더 나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보상작용이죠. 보상작용. 그러니까 땀을 흘렸더니 신장의 기능이 조금 이렇게 활달되어졌다. 요거는 양면의 어떤 그 칼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맞고 또 다른 부분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또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